네, 오늘은 9번 프린트 기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중단원 내용이 바뀌었네요. 구름과 강수를 지나서 기압과 바람. 이제 마지막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압은요. 그 전에도 미리 좀 얘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그냥 공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한 뜻으로 얘기를 하자면 일정한 그 면적에 존재하는 공기의 압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즉 분자들이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압력이에요. 움직이면서 공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기압은 누구랑 상관이 있냐면 공기의 양과 상관이 있어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죠. 우리 구름 발생 과정 할 때도 제가 얘기했고, 다음에 대륙권에서 이제 대륙권 개념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너무 중요해요. 기압의 크기는 공기의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가 좀 빠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기양이 많다. 공기양이 많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말하면 기압이 높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리고 또는 이거를 고기압이라고도 불러요. 자, 반대로 공기양이 적어요. 그러면 기압이 낮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저기압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번. 기압은 어떤 방향으로 작용하냐? 우리 기압은요, 공기는요, 모든 방향으로 작용해요. 특정 방향이 있지 않고 모든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이렇게 공기가 있을 때,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다 이렇게 주변 애들도 이렇게 눌러준다고 했었죠.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물론 얘도 내부에서도 이렇게 모든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기압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이제 추출을 했던 사람이 이 토리첼리라는 과학자인데요. 이 실험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수은을 쓴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관련 영상을 하나 이제 또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려줄 건데 그거 먼저 보고 이 실험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실험 먼저 보고 올게요. 잘 봤나요? 네. 그래서 이 기압 측정 실험을 보면 처음에 물을 썼다가 그 물로 했을 때는 기둥을 엄청나게 많이 써야 되는 사실을 알은 거예요. 밀도가 물의 밀도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밀도가 큰 물질 중에 액체인 물질을 생각하다 보니 수은을 쓰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여기가 이렇게 누르고 있어요. 얘를 한번 A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누르는 만큼 여기 이 수은이 또 얘를 이렇게 또 우리가 누르는 만큼 또 올라오죠. 그게 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또 이 기둥 자체 여기도 또 누르는 힘이 있을 거네. 그치? 얘를 C라고 한번 해보면 얘네가 다 크기가 결국 같은 거야. 그러면서 딱 평형을 딱 맞췄을 때 높이가 76cm가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진공 상태고. 자, 그래서 이런 상태고 이 기둥의 굵기가 굵든 얇든 기울이든 어차피 이 76cm를 유지하는 건 결국에 똑같다. 1기압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1기압은 수은을 76cm의 기둥 높이랑 그냥 같다. 굵기가 다른 거 써도 되고 기울인 거 써도 어차피 76cm다. 이게 우리 토리첼리 기압 실험의 결론입니다. 근데 왜 하필 수은을 사용했을까? 이거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물보다 훨씬 밀도가 크거든요. 좀 정확히 쓰자면 수은이 물보다 밀도가 얼마 정도 크냐면 약 13배 정도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한 통, 그러니까 수은 한 통이랑 물 13통이랑 같은 크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은은 적은 양만으로도 기압을 잘 측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쉽게 기압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쓴 거야. 근데 이제 뭐 좀 이거 찾아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게 수은이 이게 좋은 물질이 아니죠. 중금속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에 좋지 않아서 뭐 이런
실험을 했을 때 토리첼리가 뭐 그런 수은에 중독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로 만약에 하면은 이거를 수은이면 76cm만 딱 그 기둥 거의 1m 기둥만 있었으면 괜찮은데 물로 할 때는 10m짜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맞는 시험관을 만들려면 너무 어렵겠죠. 그래서 사실 효율적이지 않은 거지. 자, 1기압보다 기압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얘를 누르는 얘도 더 세지겠지. 그러면 이 수은기둥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럼 얘가 낮아진다면 누르는 힘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기압의 단위입니다. 기압의 단위는 이 단위를 일단 대표적으로 써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는 파스칼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얘보다 조금 더 큰 단위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H를 헥토라고 읽거든요. 헥토파스칼이라고 하고요. 얘는 1헥토파스칼이 100파스칼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제가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1기압은 그래서 아까 수은 기둥 몇 cm랑 똑같다고 했죠? 76cm. 근데 우리 수은의 그 원소 기호가 어떻게 돼요? 배웠나요? HG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써요. 수은이에요, 이게. 그리고 얘가 만약에 밀리미터로 따지면 760mm HG랑 같다. 그리고 얘가 바로 1기압으로 따졌을 때 1013 헥토파스칼이 되고요. 만약 파스칼로 바꾼다면 101300 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얘는 10m의 물기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같기 때문에 이 중에 뭐 크기가 다른 것은 이라고 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해요. 이건 지구과학 1, 2 가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 양은 우리 어떻게 된다고 배웠지? 선생님이 지표면에 공기가 다 거의 모여있다고 했잖아요. 급급급 감소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공기양이 감소한 만큼 기압도 작아진다 또는 뭐 감소한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 개념이고요. 네,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고기압, 저기압을 간단하게 공부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적어볼게요.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우리 기압이 높다의 기준이 주변이에요. 주변 같은 고도일 때. 그리고 저기압은 같은 고도에서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인데요. 우리가 1기도에서는 고기압을 보통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저기압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선생님이 고기압은 공기양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 저기압은 공기양이 적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공기가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광학은 결국에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간다고 했었는데 자연적으로는 우리가 열 평형도 마찬가지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열을 전달해 준다고 해서 열평형을 배웠죠.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가 많은 쪽이 있고 적은 쪽이 있어. 그러면 균등해지려고 해요. 그래서 공기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이렇게 보내줘야 돼. 근데 이렇게 보내줄 때 얘가 원래는 이거 잠깐 적지 말고 그냥 일단 설명을 들어주세요. 여기서 이제 공기가 이렇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주변으로 이제 공기를 퍼뜨리죠. 여기 공기가 많으니까. 얘는 주변으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그냥 들어오면 되는데 얘가 실제로 들어올 때 우리가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에 의한 전향력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래서 얘가 약간 휘어져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념은 이제 지구과학 1에서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간단하게만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그릴 때 이렇게 회오리 쳐서 나가게. 지금 보시면 얘는 제가 시계 방향으로 그렸어요. 우리 시계 방향, 이게 시계 방향인 거 알죠? 시계 방향으로 지금 그렸고 저기압에서는 들어와야죠, 공기가. 이쪽으로 모여야 되는데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기압 중심에서는 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는 들어오게 돼요. 근데 이게 바로 지표면 부근에 그래요. 지표면 부근은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공기의 흐름이 이 지표면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공기는 위에도 상층에도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순환이 되려면 이 저기압에서 모였던 애들은 또 어디론가 흘러가야 돼. 여기서 공기가 모여 있으면 얘는 이 공기 모인 애들이 또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계속 몰려 있고, 그래서 얘를 땅속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하는 기류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고기압도 계속 나가면 공기가 점점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기를 계속 태워줘. 우리 순환하거든, 공기가. 위에 상층에서 공기가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이 중에 공기가 상승하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죠? 저 구름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압 쪽에 주로 구름이 많이 만들어지고 날씨도 흐리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풍향을 볼게요. 고기압 중심의 풍향은요, 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나가요. 그리고 이 저기압 같은 경우는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오는 형태를 보입니다. 이거 헷갈리니까 좀 잘 알아들어야겠죠? 자, 그리고 얘의 중심 기류는, 얘는 하강 기류, 얘는 상승 기류가 있고요. 우리가 구름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했지? 상승 기류에서 만들어지니까 주로 날씨가 흐리거나, 즉 구름이 있다. 눈도 내릴 수도 있고 비도 내릴 수 있죠. 가능성이 있죠. 반대로 여기는 맑은 날씨가 주로 고기압 주변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후에 또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